IT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해요. 정말 책 나오고 일주일이 거의 지옥 같은 시간인데요. 하여튼 잘 해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벌인 일이고 출판업계에 있는 관행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도 다르게 하고 부록도 다르게 하고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환불하신 분들은 제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책을 모셔놓고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신 상담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싸고 용량은 많은 대표적인 메모리죠. 디램은 비싸죠. 디램은 비싸고 그 대신에 빠르죠. 근데 낸드 플래시는 느리죠. 읽기 쓰기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사실 가장 큰 수혜는 GPU라는 가속기였죠. 그러니까 GPU가 맞습니다. General Purpose GPU라고 해서 AI 가속기. AI 가속기가 최대 수혜였고, 여기서 GPU의 부분품으로 들어가는 HBM이 또 정말 대박 수혜였고, 요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 다음은 DDR5 같은 고성능 D램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였죠. 요거는 이제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챗GPT가 공개된 이후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처음엔 텍스트 기반으로 가다가 그리고 이미지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비디오. 비디오로 가니까 이 용량이 엄청 커져야 됩니다. 학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해서 동영상이 나왔으면 개별 사용자마다 그 동영상을 저장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낸드 플래시 수요가 확 살아난 거죠. 그리고 비디오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통신 세대별로 봤을 때 이게 2G, 3G, 4G, 5G 이렇게 오는 동안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게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동영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저는 이게 결국은 가상현실로 간다고 봅니다. AI가 제대로 정말 매끈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소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낸드 플래시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ESSD라고 하는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ESSD가 수요가 폭증하는 건요, 첫 번째 이유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TLC 기반의 낸드에서 QLC 기반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여기서 또 SK하이닉스 솔리다임이 정말 솔리다임은 인텔한테 따는 건데 이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다 보니까 QLC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용량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 소모입니다. 왜냐면 용량으로 치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써도 돼요. 근데 아시죠? 우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AI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수요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HDD 쓰는 것보다는 ESSD 쓰는 게 훨씬, SSD 쓰는 게 훨씬 더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오죠. 애플하고 퀄컴이 6월에 중요한 이벤트를 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결국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 어디에? 디바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 정도의 스토리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결국 또 낸드 수요죠. 일단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온 디바이스. 통신 끊겨도 돌아가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속도 문제예요. 속도. 온 디바이스 AI용 낸드도 굉장히 속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UFS라는 Universal Flash Storage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개선된 거. ZUFS 4.0. 요거를 누가 공개했죠? SK하이닉스. 정말 주문형 메모리의 초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W라는 것,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라는 이 D램을, 주문형 D램을 비전 프로에다가 납품을 했죠. 애플에 비전 프로에다 납품을 했어요. R1이라는 칩 옆에 붙잖아요. 자, 주프스라는 ZUFSG, 네, 하여튼 주프스가 됐든 이거는 누굴 타깃으로 했겠어요? 결국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이미지를 보고 AI가 이거를 텍스트로 인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뭘로 통해서? D램보다는 낸드를 통해서 뭔가 구현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인터페이스를 쓰면 일단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수명도 거의 4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기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네, 컨트롤러 기술이. 여기도 그렇고 모바일이나 PC 쪽에서도 컨트롤러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IC 기술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칩 설계를 하고 생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관련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제일 못난 이건 누구죠? 키옥시아. 일본인데요. 원래 도시바 메모리에서 분사한 거죠. 지금 낸드 쪽에서 한 3등 정도 될 겁니다. 네, 3등.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될 건데요. 키옥시아는 정말 팹이 노후화됐어요. 팹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예전 팹들은. 그래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울 정도로 예전 팹들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금력도 굉장히 안 되죠. 그래서 상장을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여기 지분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이 안 보이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6분기 만에 흑전했어요. 흑자전했습니다. 그리고 7분기 만에 매출 성장.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번 분기가 낸드가 20% 가격이 올랐어요. 공급을 조절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키옥시아가 이러면 나머지 낸드 회사들은 훨씬 더 상황이 좋겠죠. 네, 훨씬 좋습니다. 그게 결국은 eSSD 쪽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 PC, AI 스마트폰, 자, 이런 쪽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서버 쪽도 그렇고요. 네, 지금 확실한 수요는 이거밖에 없지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결국 애플과 퀄컴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빨리 지금 제조업체들이 준비를 하겠죠. 이런 쪽으로. 그러면 낸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뭔가 낸드가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D램은 HBM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존 D램의 캐파가 줄죠. 캐파가 줄어요. 근데 낸드는 지금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라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하게 뭔가 올라와야 됩니다. 공급 쪽에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감산 말고는 지금 뚜렷한 그게 없죠. 물론 지금 300단대 V낸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캐파를 엄청나게 많이 잠식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HBM처럼.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요, 낸드 플래시 쪽에서 대장주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요, 반도체 애찬트를 주로 하죠. 시가계,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하죠. 그리고 뭐 기타. 결국 이 반도체 애찬트 쪽이 지금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2107억, 영업이익은 460억을 기록했습니다. 서프라이즈였어요.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지금 반도체 부분만 보면 1분기 한 16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한 200억, 2차 전지가 한 31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요게 당초 예상보다 20% 이상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특히 낸드 가동률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정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구조조정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한 것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은 원래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8,440억, 영업이익은 1,335억을 했는데요. 지금 1분기만 460억을 해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될 것 같고요. 즉 현재 5월 21일자 시총은 2조 4,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상향 조정됐습니다. 매출 9,200억,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보다 거의 10% 이상 추정치를 상향했고요. 그거는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분위기 좋다. 결국 그런데 이 업사이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은, 멀티플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있다. 요게 이제 24년 말부터 이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요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록 가지고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정말 힘을 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